구교도인 프랑스 발로아 왕조의 국왕 샤를르 9세의 모후 카트린느 메디치는 자신의 막내딸 마르그리트를 신교도인 나바르 부르봉 왕조의 왕 앙리와 정략적 결혼을 시킵니다. 식이 끝난 후 그곳에 참석했던 신교도 위그노들은 구교도들의 폭력적 봉기로 위험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카트린느 메디치의 딸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펴낸 곳 레인보우 퍼블릭 북스 옹기니 박미경 지은이 알렉상드르 뒤마 카트린느 메디치의 딸. 마르그리트는 공포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왕비님, 제발 소리 지르지 말아주십시오. 누가 듣기라도 하면 전 끝장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전 왕비님만 믿습니다. 라몰은 안간힘을 다해 일어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와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코코나였다. 그의 다갈색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뺨은 제독의 저택 대문 앞에서 라몰의 칼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너 여기 있었구나. 이제 끝장이다. 마침내 끝장을 보는군. 코코나는 칼끝으로 그의 어깨를 찔렀다. 그러자 진홍색 피가 바닥으로 떨어져 흰 시트를 붉게 물들였다. 라몰은 두리번거리면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나바르 왕비의 얼굴 표정에 동정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 뒤로 가서 어깨를 꽉 잡았다. 마르그리트는 자신을 감싸는 한 남자의 육체가 공포로 떨리는 것을 느꼈다. 왕비님, 제발 절 살려주십시오. 그는 죽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마르그리트는 침대와 벽 사이의 공간에 그를 밀어넣었다. 하지만 코코나가 칼끝을 지켜들고 그곳까지 따라왔다. 그의 행동은 그녀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의 태도에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그때 비밀의 문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검은 옷차림을 한 10대 후반의 젊은이였다. 누나, 무슨 일이야? 그가 소리쳤다. 알라송, 알라송, 제발 좀 구해줘. 마르그리트가 말했다. 도대체 이 자들은 누구야?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지? 파렴치 한들 같으니. 그는 무기 하나 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프랑스 왕족을 죽이기라도 할 텐가? 대표가 한번 나와 보시지. 불안당 같은 놈들 당장 교수형에 처하게 할 테니까. 알라송 왕자입니다. 위리에르가 코코나에게 속삭였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코코나는 이미 문에 있었고 위리에르는 날렵하게 날아 계단에 가 있었다. 다른 병사들 역시 작은 문을 빠져나가려고 서로 밀치고 있었다. 그동안 마그리트는 침대와 벽의 공간에 반쯤 실신해 있는 라몰 위로 덮개를 덮고 재빨리 나왔다. 모두 빠져나갔을 때 알라송이 몸을 돌렸다. 누나,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다쳤어? 그는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피가 묻어있는 마르그리트 곁으로 다가왔다. 아니, 다친 게 아니야. 하지만 이 피는 뭐지? 모르겠어. 그들 중 하나가 날 잡았을 때 묻었나 봐. 누나를 잡았다고? 진작 말하지. 내가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이제 가봐. 뒤처리는 기혼네에게 맡기고 난 좀 쉬어야겠어. 젊은 왕자는 그녀의 말에 순순히 따랐고 비밀문을 통해 사라졌다. 마르그리트는 안에서 문을 잠갔다. 학살극에는 루브르 궁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르그리트는 라몰이 있는 곳으로 가서 덮개를 벗겼고 의식을 잃은 그를 방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리도록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물수건으로 얼굴에 묻은 화약가루와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나서야 그녀는 그가 저녁에 나바르 왕을 만나러 온 바로 그 남자임을 깨달았다. 라몰의 잘생긴 외모는 고통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었다. 마침내 라몰이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딥니까? 이제 살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가 말했다. 라몰은 왕비에게 시선을 돌렸다. 놀랍게도 몇 시간 전에 처음 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생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신음소리만이 흘러나왔다.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다. 그때 복도의 문에서 시끄러운 소란과 함께 노크 소리가 났다. 마르그리트는 순간적으로 젊은 남자의 어깨를 일으켜 세웠다. 누구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마르그리트, 나야, 나. 앙리에트. 마르그리트는 반가움으로 소리쳤다. 그리고 라모를 돌아보며 말했다. 안심해요. 내 친구예요.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요. 문을 열어주고 올게요. 마르그리트는 문을 열어주려다 말고 웅성대는 소리에 놀라 물었다. 너 혼자 아니니? 기스 공작이 호위병들을 붙여주고 갔어. 기스 공작이라는 말에 라몰은 놀라서 본능적으로 칼을 찾았다. 그만둬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잠깐 작은 방에 들어가 있어요. 라몰은 마르그리트의 부축을 받아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절대 소리내지 말아요. 조그만 소리도, 앓는 소리도. 그리고 그녀는 달려가 친구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마르그리트, 별일 없지? 응, 전혀. 그녀는 피가 묻은 것이 보이지 않도록 망토의 앞자락을 여미며 말했다. 그럼 됐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호위병 6명을 두고 갈게. 난 6명이면 되니까. 오늘은 왕의 부대 전체보다 기스공작의 부하 6명이 더 안전할 거야. 마르그리트는 감히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느베르 공작의 부인인 앙리에트와 매우 절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호위병들을 복도에 대기해 있게 했다. 친구인 앙리에트를 보낸 후에 마르그리트는 다시 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작은 방 앞으로 왔을 때 기온느가 작은 방 앞에 있었다. 기온느는 침대와 양탄자에 얼룩진 핏자국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마마, 그 사람 죽었습니까? 그녀가 소리쳤다. 쉿, 조용히, 기온느. 마르그리트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방의 열쇠를 꺼내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기온느에게 따라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라몰의 손에는 본능적으로 단검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목숨은 구했으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왕비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몸을 움직이지 말아요. 아직 피가 나고 있어요. 기온느, 이 사람 창백해. 어깨와 가슴이 칼에 찔렸습니다. 그 외에는 별것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봐줄게요. 향유가 들어있는 상자를 좀 가져오렴, 기온느. 기온느는 한 손에 상자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진홍색 물병과 고급 무명천을 가지고 왔다. 왕비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맡겨요. 기온느, 몸을 움직일 수 있게 좀 도와줘. 피를 묻히느니 그냥 이대로. 나리는 이미 왕비마마의 옷과 침대 시트에 피를 묻혔는거려. 기온느가 웃으며 말했다. 왕비님, 그냥 의사를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카톨릭 의사를?
그러고 싶어요? 마르그리트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그에게 다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라몰은 자신의 상태가 그녀에게 혐오감만 불러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졸였다. 그러한 생각은 그를 지치게 했고 다시 정신을 잃었다. 마르그리트는 그가 떨군 단검을 집어 그의 기사복 앞자락을 잘라냈다. 그동안 기온느는 그의 소매를 잘라냈다. 기온느는 물에 적신 깨끗한 천으로 그의 어깨와 가슴에 고인 피를 깨끗이 닦아냈다. 어깨의 상처는 그다지 깊지 않았고 갈비뼈에 살만 뚫었을 정도였다. 어느 쪽도 심장과 폐를 관통하지 않았다. 마르그리트는 기온느가 닦은 젊은이의 몸에 향유를 발랐다. 그의 벌어진 어깨와 망곡으로 굴곡진 그의 목덜미는 고대의 파라오상을 연상시켰다. 두 여인은 온 힘을 다해 라모를 소파로 옮기고 그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이 한숨 돌릴 즈음에 문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났다. 비밀 통로로 통하는 문이었다. 누굴까요, 마마? 기온느가 겁에 질려 물었다. 내가 가서 보고 올게. 넌 이 사람을 잘 지켜. 마르그리트는 다시 작은 방의 문을 잠그고 침실로 들어가 국왕과 왕태후의 방으로 연결된 비밀 통로의 문을 열었다. 아니, 샤를로트 부인? 그녀는 놀라서 소리쳤다. 그녀는 다름 아닌 샤를로트 드 소부였다. 예, 왕비님, 샤를로트가 말했다. 어떻게 감히 여기에? 마르그리트는 당혹감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고 말했다. 샤를로트는 무릎을 꿇었다. 왕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책망받아 마땅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왕태후의 명령이... 여기에 온 이유가 뭐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것은 아닐 테고. 사실은 왕비님,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분이 여기 있는지 말입니다. 누구 말이죠?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바르 전하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일로 내 방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왕비님,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교도들이 몰살당하고 있습니다. 나바르 왕은 신교도들의 수장 아닙니까? 그녀는 마르그리트의 공격적인 어투에도 조금의 적대감 없이 차분히 말했다. 무슨 말이죠? 그는 다른 사람들만큼 위험하지는 않아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천배 만배로요, 왕비님. 사실 로레인 부인이 나가지 말라고 귀띔해 주었어요. 그도 알고 있으니 루브르 궁을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루브르의 안에 계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없다면... 여기 없어요.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왕태우 마마께서 그분을 죽이기로 결심하셨으니까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태우 마마는 어디 계시죠? 왕태우 마마께서는 기스 공작과 타반느 장군을 부르시고 절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 제 방으로 올라가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나바르 전하를 말이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 사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한 호위병이 말하기를 학살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칼을 뽑아든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알려준 건 고마워요. 또 한 번 무례를 범하는 것이라고 해도 알려준 건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오, 왕비님, 절 용서하십시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전 제 방으로 돌아가 있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찾아보겠어요. 충실한 동지가 되기로 했으니. 하지만 왕태우 마마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다면요, 왕비님? 그러면 국왕이신 오라버니를 찾아가야죠. 마르그리트는
샤를로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왕태후의 방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모든 것이 오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예를 표하는 귀족들 대신 민을창을 든 호위병들과 찢어진 망토에 화약가루로 뒤덮인 귀족들, 그리고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 줄다름치는 병사들 뿐이었다. 마르그리트는 그 무리에 떠밀리다가 마침내 왕태후의 거처에 있는 대기실에 도달했다. 하지만 대기실은 엄중한 경호를 받고 있었고 암호를 대는 사람들만 통과되었다. 그녀는 몇 번을 시도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얼핏 열린 문틈 사이로 모후의 모습이 보였다. 명령서를 전달하고 지시를 내리는 여장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런 모후의 모습이 낯설었고 감히 접근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는 안 되겠어.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오라버니를 찾아봐야지. 그때 기스공작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제독의 죽음을 왕태후에게 알려주고 다시 학살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오, 기스, 나바르 왕은 어디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기스 공작은 처음에 다소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정중하게 예를 표하고는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려 호위병을 이끌고 가버렸다. 그녀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낯익은 사람 하나가 보였다. 그는 향수 제조자 르네였다. 르네, 지금 어머니를 뵙고 나오는 길이죠? 혹시 내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왕비님, 전 나바르 전하의 동지가 아닙니다. 제가 나바르 전하의 모후를 독살했다고 비난받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편치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는 등을 돌리며 가버렸다. 그녀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고 물어볼 만한 사람을 찾았다. 그때 타반느 장군이 모후의 거처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타반느, 잠깐만요.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앙리드 나바르는 어디에 있죠? 그분은 알랑송 공작, 콩대 공작과 함께 시내로 외유 나가셨을 겁니다.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다. 국왕폐하의 무기실에 가보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타반느. 그녀는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국왕의 거처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곳에도 입구에 2명의 호위병이 있었다. 이곳은 출입 제한구역입니다. 한 호위병이 외쳤다. 나도? 그녀가 반문했다. 명령엔 예외가 없습니다. 난 나바르의 왕비다. 그리고 국왕 폐하의 누이 동생이지 않느냐. 명령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왕비님,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위병은 문을 닫았다. 어쩌면 그가 죽었을지도 몰라.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는군. 신교도의 수장인 그를 나와 결혼시켜 안심시킨 다음 몰살시키려는 거야. 절대로 그를 죽게 해서는 안 돼. 그녀는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깊은 생각에 잠겨 홀을 따라 걸었다. 그때 어디에선가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샤를르 국왕의 유모 소리였다. 그녀는 갑자기 세상이 다시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유모는 국왕의 방으로 통하는 또 다른 출입구를 알고 있었다. 앙리 나바르가 마르그리트와 왕태후의 방에 나왔을 때 몇몇 카톨릭 귀족들의 초대를 받았다. 그들은 향연을 베푼다는 이유로 그를 신교도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그것은 미끼였다. 생제르맹 룩세루아 교회의 경종이 한시를 울렸을 때 그들은 모두 포위되었다. 타반느 장군이 와서 앙리만을 데리고 나갔다. 그는 샤를르 9세가 앙리를 호출했음을 밝혔다. 신교도들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루브르궁의 사방에서 병사들이 부산하게 이동하는 소리만이 들렸다. 타반느는 앙리를 국왕의 침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무기실 방으로 데리고 갔다. 앙리는 그제야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의 2시간이 그에게는 지옥 같았다. 그는 동료들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목숨도 경각을 다투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그것에 저항할 물리적인 힘이 없었다. 그나마 그가 가진 것은 강한 도덕성의 힘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맞서는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얼마 후 누군가가 작은 방으로 들어와 그를 데리고 나갔다. 그는 또 다른 장군이었고 그는 앙리를 샤를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들어가자 샤를르는 큰 소파의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알 수 없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잘 지냈나 앙리? 장군은 이만 나가주겠소?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빌어먹을.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나 앙리? 폐하 곁에 있는 것은 언제나 영광입니다. 앙리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폐하,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앙리가 덧붙였다. 이리 와보게. 이해를 시켜주지. 샤를르 9세가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앙리를 자신이 서 있는 쪽으로 끌어당겨 학살 현장을 보여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창백해진 앙리가 소리쳤다. 저기 부르본가 저택에 연기와 화염이 보이지 않나? 제독의 집 쪽도 보게. 그곳은 화염에 휩싸여 있지. 저기 시체가 보이지 않나? 제독의 사위이자 자네 친구인 텔리니의 시체라네. 폐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앙리는 분노와 모욕으로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말이야. 난 왕이고 통치자야. 하지만 폐하, 이 시간부터 이교도를 허락하지 않겠다. 선택해. 폐하께서 전에 하신 말씀 잊으셨습니까? 난 어떤 종교도 상관치 않겠다 하던. 하하하, 넌 꼭 마르고 갔군. 내가 한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해두는 건. 샤를르는 끔찍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원하는 건 카톨릭뿐이다. 이제 이해하겠나, 앙리? 폐하의 선인들의 종교를 물살시키지 마십시오. 앙리가 팔을 빼내며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네의 선택뿐이다. 죽겠는가? 개종하겠는가? 아니면 바스티유 감옥으로 가겠는가? 오, 폐하, 그럼 절 죽이실 겁니까? 형제나 다름없는 절? 앙리는 이렇게 호소하며 즉답을 피했다. 만약 그가 부정적인 대답을 했더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공포 분위기에 취한 샤를르는 대답 대신 화승총을 창밖으로 겨누고 방화쇠를 당겼다.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앙리가 말했다. 끝났느냐? 갑자기 2사람 뒤에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기척 없이 들어왔다. 카트리느 메디치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보고 샤를르를 향해 왜 아직? 하는 시선을 보냈다. 앙리는 꼼짝 않고 있었다. 샤를르는 화승총을 바닥에 던졌다.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일 수는 형제나 다름없는 사람을. 샤를르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카트리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앙리는 그 미소를 보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그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샤를르를 조종한 것이다. 장모님, 모든 것은 장모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혼을 시켜 절 미끼로 이용하고 다시 제 아내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도 모두 장모님이십니다. 제가 죽는 걸 보고 제 아내가 절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갑자기 외침 소리가 들렸다. 이 외침에 그들은 모두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마르그리트였다. 샤를르 9세는 놀라움과 함께 당혹스러움을 느꼈고 카트리느는 말없이 분노했다. 전하의 마지막 말이 절 절망케 하는군요. 하지만
잘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 전하의 말대로 미끼가 됐어요. 하지만 전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이렇게 위험에 빠진 이상 저도 당신을 따르겠어요. 추방되면 같이 추방될 것이고 감옥에 가면 같이 갈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이렇게 말하고 앙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앙리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오, 불쌍한 마르고, 네가 남편에게 개종하라고 잘 설득해 보려무나. 샤를르가 말했다. 오라버니, 절 믿으십시오. 왕실의 자손에게 비겁할 짓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마르그리트가 기품 있게 대답했다. 카트리느가 그 순간 샤를르에게 눈짓했다. 그 속에는 잔혹함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마르그리트는 먼저 그것을 읽고 소리쳤다. 제발 오라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라버니께서 우리를 결혼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샤를르 9세는 모후의 강압적인 시선과 마르그리트의 애원 사이에서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마르고의 말이 옳습니다. 앙리는 제 매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가 개종하지 않으면 그녀는 아들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귓속말을 했다. 교묘한 응수. 마르그리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카트리느가 마지막 순간에 샤를로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해내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앙리는 결국 루브르 감옥에 갇혔다. 며칠 밤낮으로 잔혹하기 그지없는 학살극이 자행되었다. 거리마다 광장마다 잔혹한 장면이 연출되는 동안 루브르 궁은 결혼식에 참석하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신교도들의 무덤이 되었다. 나바르 왕, 콩데 공작, 그리고 라몰만이 어쩌면 살아남은 신교도일지도 몰랐다. 라몰의 상처가 가벼운 것은 아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안 마르그리트는 한 가지 문제에 온 정신을 몰두했다. 그것은 앙리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참으로 복합, 미묘했다. 그 속에는 연정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동지가 되기로 맹세한 순간부터 나온 연민의 정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는 정치적인 야망도 있었다. 그녀는 앙리가 그것을 실현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앙리가 죽는다면 마르그리트는 실세도 권력도 없는 미망인으로 남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수도원에서 미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다면 최선의 선택은 철저히 그의 편이 되는 것이었다. 그녀가 하염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을 때 카트리느가 산사나무 꽃이 핀 묘지를 순례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냐는 전가를 보내왔다. 마르그리트는 처음에 거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앙리의 운명에 대한 어떤 것을 알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시종이 마차가 준비되었으니 내려오라고 알렸을 때 마르그리트는 기온느에게 부상자를 부탁하고 떠났다. 국왕, 왕태후, 타반느 장군을 비롯하여 주요 카톨릭 인사들이 이미 말에 올라타 있었다. 마르그리트는 혹시 앙리가 없는지 살폈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샤를로트는 참석해 있었다. 그녀는 카트린의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 마르그리트는 그녀가 자신에게 눈짓을 보내는 것을 알아보고 그녀가 뭔가 말할 것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행렬은 아스투리스가를 지나 생 오노레가로 갔고 군중들은 행렬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합창하듯이 소리를 질렀다.
국왕폐하 만세! 가톨릭 만세! 프로벨르가에 도착하자 머리 없는 시체를 끌고 가는 광경이 나타났다. 그것은 제독의 시체였는데 교수대에 매달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 샤를로트는 카트린느가 다른 귀족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서 마르그리트에게 슬며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에게 손에 키스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몸짓을 했다. 마르그리트는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샤를로트는 그녀의 손을 잡는 척하면서 뭔가를 마르그리트의 소매 사이에 밀어넣었다. 번개처럼 순식간에 행해진 동작이었다. 그 순간 카트리느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두 사람 쪽으로 몸을 획 돌렸다. 두 여인은 카트리느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았지만 태연하게 행동했다. 샤를로트는 카트리느에게 얼른 돌아갔다. 카트리느는 마르그리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는 다가갔다. 얘야, 샤를로트와 가까이 지내니? 왕태우가 물었다. 어머니, 절 물려고 다가온 뱀 같아요. 너 질투하는구나. 카트리느가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니, 전 나바르 왕을 사랑하지 않으니 질투할 이유도 없어요. 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안 그러면 제가 어머니 딸이겠어요? 카트리느는 마르그리트에게 의심이 사라진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때 기스 공작이 한 무리의 귀족들을 이끌고 그곳에 도착하여 마차에서 내렸다. 그 속에는 느베르 공작의 부인인 앙리에트도 있었다. 그들은 먼저 샤를르 왕에게 정중한 이해를 갖추었다. 샤를르는 담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기스 공작의 공을 치하했다. 화기애애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국왕폐하 만세! 기수공장 만세! 가톨릭 만세! 앙리에트 부인, 우리하고 같이 루브르로 가지 않겠나? 카트리느가 앙리에트에게 물었다. 마르그리트는 팔꿈치로 그녀를 쿡쿡 찔렀고 그녀의 친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 왕태우 마마, 괜찮으시다면 저는 나바르 왕비와 어디에 좀 가볼까 합니다. 어디를? 카트리느가 물었다. 볼만한 곳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마르그리트가 대답했다. 그리고 앙리에트에게 고개를 돌려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나를 빨리 좀 데려가줘. 그렇게 하든지. 카트리느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앙리에트 부인은 왕과 왕태우에게 이해를 갖추고 마르그리트에게 몸을 숙여 마차에 올라타게 했다. 마르그리트는 마차에 올라탔고 마차가 움직이면서 카트린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기가 무섭게 재빨리 샤를로트가 소매에 넣어준 쪽지를 꺼내 펼쳐보았다. 저는 오늘 저녁에 나바르 왕에게 열쇠 2개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가 갇혀있는 곳 열쇠이고 다른 하나는 제 방 열쇠입니다. 일단 그가 제 방으로 들어오면 내일 새벽 6시까지 그를 제 곁에 붙잡아 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왕비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왕태후의 계획 속에는 앙리가 샤를로트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앙리에트와 시간을 보내고 처소로 돌아온 마르그리트는 기온느가 당혹해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부재 중에 샤를로트가 다녀갔는데 열쇠 하나를 맡겨놓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왕태우가 샤를로트로 하여금 앙리에게 직접 갖다 주라고 지시한 앙리의 감옥 열쇠였다. 마르그리트는 열쇠를 한 손에 쥐고 왕태우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에 모든 생각을 집중했다. 그녀는 순례 행사에서 샤를로트가 넣어준 쪽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다. 서서히
뭔가 감이 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이렇게 썼다. 오늘 저녁 샤를로트 부인의 방으로 가지 말고 제 방으로 오세요. 마르그리트. 그녀는 그 종이를 말아 열쇠 구멍 속에 끼워놓고 기온느에게 앙리가 갇혀있는 감옥에 밀어넣게 할 생각이었다. 이런 결심 끝에 문득 작은 방의 젊은 부상자가 생각났다. 그녀는 문을 잠근 다음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놀랍게도 라몰은 찢어지고 얼룩진 옷을 다시 입은 상태였다. 그녀가 들어오자 그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다시 주저앉았다. 왜 이러시죠? 휴식을 취하라고 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건 안 돼요. 마마, 제가 만류했는데도 꼭 이곳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기온느가 말했다. 루브르를 떠난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당신은 걸을 수도 없어요. 어깨의 피도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어요. 왕비님, 오늘 은신처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젊은 청년이 대답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배은망덕보다 더 나빠요. 마르그리트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왕비님, 배은망덕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감사드린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라몰이 정중하게 말했다. 이곳을 나간다면 살아남지 못해요. 부상도 부상이거니와 지금 밖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살인자들 투성이에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루브르를 떠나야 합니다. 라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떠나야 한다고요? 아, 알겠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왕비님, 그건 아닙니다. 오해이십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제가 파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라몰이 간절하게 말했다. 그럼 왜 가려는 거죠? 마르그리트가 놀라서 물었다. 왜냐면 지난밤에도 왕비님께서 한잠도 못 주무시고 오늘 밤에도 마르그리트는 얼굴이 빨개졌다. 기온느, 이제 열쇠를 갖다 줘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기온느가 물러났다. 파리에서 혼자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이대로라면 얼마 못 가 쓰러지고 말 거예요. 마르그리트가 물었다. 오늘 저녁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통증이 있긴 하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밖에 나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바르 왕에 대한 것은 묻지 않는군요. 개종하면서 마음이 바뀌었나요? 그녀가 의도적으로 물었다. 바로 그게 제가 떠나려던 이유입니다, 왕비님. 저는 나바르 전하께서 큰 위험에 직면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비님께서 그분을 구하려고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라몰이 창백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말이죠? 마르그리트가 물었다. 전 이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비님이 오늘 아침에 동생이신 알랑송 공작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왕비님께서 외출하신 후에 샤를로트 부인과 기온느가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전 더 이상 그런 비밀 이야기들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오늘 밤에 나바르 왕이 이곳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고 싶습니다. 왕비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요. 딱 한 사람. 마르그리트가 연민 어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라몰은 왕비의 온정이 깃든 부드러운 대답에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 왕비님, 나바르 전하는 정말 행복한 분이십니다. 라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르그리트는 그 말을 듣고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파문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라몰의 말은 그녀에게 따뜻함과 고통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때 기온느가 다시 돌아왔다. 마르그리트는 그녀에게 시키는 대로 했는지 눈짓으로 물었고 기온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나바르 왕에게 열쇠를 무사히 넘겨주고 왔다는 것이었다. 마르그리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육체와 정신이 이토록 힘든 사람을 보내줘야 하는지 만류해야 하는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라몰은 그녀의 마음을 읽고 일어나 그녀 앞까지 걸어보려고 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달리 몇 걸음 내딛기도 전에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알겠죠? 아직 갈 수 없다는 것을. 마르그리트가 그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하면서 말했다. 그때 마르그리트의 방문에서 노크 소리가 3번 났다. 들으셨죠? 기온느가 두려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마르그리트가 기온느에게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마 나바르 전화일 거야. 그 말을 들은 라몰이 소리쳤다. 황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제발 저를 이대로 두지 마십시오. 쉿, 조용히 해요, 제발. 마르그리트는 손가락을 라몰의 입에 갖다 대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라몰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2 손으로 감싸쥐고 입술을 댔다. 그렇지만 조용히 해요. 왕비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그녀는 작은 방의 문을 닫고 나가 잠시 후에 이렇게 소리쳤다. 기온느 됐어. 문을 열어줘. 기온느가 그 방에서 나가자 잠시 후에 앙리가 약간 불안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부인, 나를 불렀소? 앙리가 주위를 살펴보고 마르그리트에게 말했다. 예, 전하. 쪽지를 받고 놀라셨죠? 놀랐소. 하지만 내가 이번 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호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소. 그리고 배신당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믿는 것이 내가 역사에 기록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이렇게 왔소. 전하, 지금 이 일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것을 아시면 지금 하신 말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앙리는 그 말에 잠시 주춤하며 마르그리트를 탐색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안심하십시오, 전하. 저라는 건 아니니까요. 왕비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이 쪽지의 필체는 분명 당신 것이요. 제가 쓴 것이 맞고 제가 보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열쇠가 당신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네 여자의 손을 거쳤습니다. 네 여자? 왕태우의 손과 샤를로트의 손, 기온느의 손, 그리고 저의 손이죠. 앙리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했다. 들리는 소문처럼 전하께서 개종에 동의한 것이 사실인가요? 그건 잘못한 것이오. 부인, 난 동의하지 않았소. 그럼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셨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제게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시는군요. 부인, 난 모든 것을 조심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말이오. 당신은 내 동지일 뿐이오. 우리는 아직 만약 당신이 동지인 동시에 아내였다면 하는 거겠죠? 그렇소. 그럼 모든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오. 지금 나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처지요. 부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소. 국왕의 명령에 따르는 수밖에. 세상과 영원히 등지거나 운둔자가 되지 않으려면. 앙리의 체념에 가까운 말은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샤를르 국왕과 카트린느 모후의 치밀한 계획에는
이미 결혼의 파경까지 계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왜 살아남았을까? 자신이 한 사람의 딸이고 다른 한 사람의 동생이기 때문일까? 그녀의 냉정한 판단은 자신의 안전이 그것 때문만은 아님을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어떤 경우에도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과 야망이 마음속에서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앙리를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마르그리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앙리는 그 말과 함께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르그리트는 그것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1시가 울렸고 루브르 궁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런데 부인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국왕의 작은 방에 용감하게 나타난 일 말이오. 전하,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내 쪽지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건가요? 제가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무관심에 격분해서 이런다고 생각하시나요? 마르그리트가 그의 발을 잡고 소리쳤다. 그 순간 비밀 통로로 통하는 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마르그리트는 그를 잡고 방 한쪽으로 데려갔다. 누군가 왔어요. 들어봐요. 왕태우 마마께서 방을 나오셨습니다. 앙리는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떠는 샤를로트의 음성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마르그리트가 물었다. 지금 이곳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앙리가 재빨리 검을 빼서 경계태세를 하자 마르그리트가 이렇게 소리쳤다. 오셨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쉿! 그리고 그녀는 앙리를 침대 한쪽으로 밀었고 작은 방에 들어가 떨고 있는 라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머리를 풀고는 단검으로 옷끈을 잘라버린 후 침대 속에 몸을 던졌다. 그때였다.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카트리누는 루브르궁 내 모든 문의 자물쇠를 가지고 있었다. 누구세요? 마르그리트는 카트리누가 4명의 호위병에게 지시하는 동안 이렇게 소리쳤다. 그리고 흰 가운을 걸치고 장막을 걷으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카트리누를 보고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모후의 손에 키스했다. 왕태우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위를 휙 둘러보았다. 침실의 모든 광경이 잠자고 있던 마르그리트를 깨운 것이 분명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침대 아래의 여자 슬리퍼, 의자 위에 걸쳐져 있는 마르그리트의 겉옷 등등. 그녀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얘야, 이야기 좀 하자꾸나. 예, 어머니.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은폐하려는 것처럼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네 오빠와 난 언제나 네가 행복하길 바랬다. 우리는 널 나바르의 왕과 결혼시키면서 원하는 것을 얻었단다. 하지만 이 가엾은 것아, 나바르 왕이 정말 아름다운 너에게 이토록 반감이 강할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그녀는 마르그리트의 표정을 살피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오늘 밤에 비로소 알았단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널 좀 일찍 찾아왔을 텐데 그가 너를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마르그리트가 한숨을 내쉬자 카트리누는 무언의 동의에 용기를 내어 말을 계속했다. 노력을 해도 상처가 크겠지.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거야. 샤를로트를 대하던 네 태도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단다. 어미인 내가
그 상처를 치료해 주마. 나와 네 오라버니뿐 아니라 앙리가 자신의 방이 어딘지 모르는 것에 많은 이들이 붕괴하고 있단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래도 앙리는 아직 제 남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르그리트가 차분히 대답했다. 카트리누는 화난 동작으로 마르그리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네 남편이라고? 교회가 인정했다고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란다. 네가 샤를로트였다면 그런 대답을 해도 되겠지. 앙리는 너와 결혼하면서 다른 여자에게도 그런 권리를 주었다. 지금 가서 샤를로트의 방문을 열어봐라. 누가 있는지. 같이 가보자. 카트리느가 목청을 높였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어머니께서는 잘못 생각하고 계실 뿐 아니라 제 남편을 깨우겠어요. 마르그리트는 잠옷자락을 나부끼며 관능적인 자태로 일어나 침대 곁으로 가서 장막을 들어 올리며 손가락으로 앙리를 가리켰다. 촛불의 희미한 빛 속에서 침대의 휘장 저편에 곤히 잠들어 있는 앙리의 검은 머리와 뚜렷한 윤곽, 그리고 조금 벌어진 입술이 보였다. 그는 고요하고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카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표정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보세요. 어머니께서 잘못 알고 계셨죠? 마르그리트는 그렇게 말하고 커튼을 내린 다음 카트린느 곁으로 다가가 자리 잡고 앉았다. 카트린느는 딸의 표정이 진심인지 잠시 탐색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르그리트가 물었다. 아니다. 그만 자려무나. 그리고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서 방을 나가버렸다. 그녀의 걸음소리가 사라지자마자 침대 휘장이 들어 올려지며 앙리가 내려왔다. 그는 손을 떨면서 마르그리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인,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그리고 그녀의 손에 키스를 퍼부었고 키스는 어느새 그녀의 손에서 팔을 타고 올라갔다. 전하, 지금 당신을 위해 고통에 빠져있는 한 여인을 잊으셨습니까? 그 여인은 질투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저의 곁으로 보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질투심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까지 내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분노를 사는 것은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죠. 마르그리트가 부드럽게 물러서며 말했다. 앙리는 전율했다. 그는 다시 문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다. 전하, 오늘 밤은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마르그리트가 그를 붙잡았다. 전하, 사륙이 진행되는 동안 전하께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오다가 부상당한 귀족이 있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작은 방 쪽으로 걸어갔고 앙리는 그녀를 따라갔다. 문이 열렸다. 앙리는 그 안에 있는 젊은이를 응시했다. 라몰은 나바르의 왕 앞에서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전하를 위해 헌신한 이 백작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 거처에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마르그리트가 말했다. 저는 르낙드 라몰 백작입니다. 저는 오리악 공작의 이름으로 전하께 직접 서신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라몰이 대답했다. 아, 왕비를 통해 서신을 받았소. 오리악 공작은 비록 카톨릭일지라도 나의 매우 좋은 친구였소. 아마 어딘가에서 소문을 듣고 미리 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서둘렀어도 더 일찍 도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유감이요.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우리가 안전하게 피신했을 텐데. 전하,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는 수밖에요. 마르그리트가 말했다.
만약 부인이 내 입장이라면 희망이 있겠소? 앙리가 의문에 찬 시선으로 물었다. 물론입니다. 전하께선 단지 한 판을 쳤을 뿐입니다. 부인만 내 편이 되어준다면, 절반을 책임져 준다면, 앙리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 편이 아니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오. 내가 배은망덕하게 굴었소. 하지만 아직 보상할 시간이 있으니 그보다 부인, 이 백작을 당신 방에 계속 머물게 할 참이오. 부인에게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이 생기지 않겠소. 앙리가 주의 깊게 라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전하, 그렇다고 이 사람을 루브르에서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전하, 라물백작을 전하의 거처에 머물게 하면 어떨까요? 난 이미 반쯤 개종한 사람이요. 더 이상 이런 사람을 거느릴 수가 없는 것은 당신이 더 잘할 거요. 마르그리트는 즉시 이 사람도 카톨릭으로 개종했어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라몰이 먼저 말했다. 전하, 저는 암살자들의 추격 속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는 쫓길 때 만약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제 어머니의 종교였던 카톨릭을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하와 왕비님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맹세를 지키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전 카톨릭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앙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라몰의 말만으로는 그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을 본 마르그리트는 그가 라몰을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재빨리 이렇게 정리했다. 전하, 이 불쌍한 부상자는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도 졸리고요. 라몰은 창백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를 더 창백하게 만든 것은 마르그리트의 다음 말이었다. 맞는 말이오. 우리 라몰 백작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줍시다. 앙리가 말했다. 라몰은 고통과 피로와 실망으로 낙심한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때 마르그리트가 말했다. 전하, 이 젊은 백작은 자신이 섬기는 왕을 위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저 젊은이가 전하의 감사를 받는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소? 말만 하시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라물 백작에게 오늘 밤 전하의 발밑에서 자게 하고 전하께서는 침대에서 편히 주무시면 됩니다. 허락하신다면 저는 마르그리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온느에게 제 침대를 따로 손봐두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앙리는 자신을 침대에서 멀리하는 왕비가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하께서는 내일까지 이곳에 머무셔야 합니다. 전하의 방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위험하니까요. 마르그리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기온느를 불러 왕의 발밑에 라몰의 이부자리를 준비하게 했다. 라몰은 고통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웠다. 마르그리트는 앙리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고 문단속을 한 다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누웠다. 샤를로트는 두 사람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늦더라도 왔으면 하는 앙리의 방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두렵기 짝이 없는 왕태후의 방문이었다. 드리올러가 대기실을 지키고 있는 동안 그녀는 옷을 반쯤 벗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순간 자물쇠 돌리는 소리와 함께 느린 걸음이 다가오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앙리의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휘장이 걷히면서 카트리느가 나타났다. 카트리느는 더없이 침착해 보였다. 샤를로트는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카트리느는
그대로 있으라는 손짓을 했다. 카트리누는 다짜고짜 물었다. 네가 직접 나바르 왕에게 열쇠를 전했느냐? 예, 마마. 샤를로트는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 그를 만났느냐? 누구를? 나바르 왕 말이다. 아닙니다, 마마. 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물쇠 소리에 전 그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샤를로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지만 카트린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넌 알고 있었어, 샤를로트. 나바르 왕이 오늘 밤 너에게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다. 제가 알고 있었다니요? 샤를로트는 완벽하게 놀라는 척 연기를 했다. 그녀는 작은 배반이라도 발각되면 카트린으로부터 끔찍한 복수를 당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바르 왕에게 쪽지를 쓰지는 않았지. 카트린느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 마마께서 그런 말씀까지는 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샤를로트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넌 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꾀가 많다고 생각하지? 카트린느가 말했다. 아닙니다, 마마. 마마께서는 저의 미모와 재능에 관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잘 아는구나. 한마디만 더 해주마. 넌 내 딸처럼 어리석고 추한 인간일 뿐이야. 감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나바르 왕은 너보다 내 딸을 더 좋아하고 있어. 그건 네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다. 오, 마마,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샤를로트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마마께선 왜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바르 왕비방으로 가봐라. 그 방에서 너의 연인을 만날 수 있을 게다. 오, 질투하는 게냐? 제가요? 제가 질투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나바르 왕을 마마께 봉사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좋아할 뿐입니다. 그 말이 모두 사실이겠지. 마마께선 제 마음을 훤히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샤를로트, 내 말 잘 들어라. 너는 나바르 왕에게 매우 열중해야 한다. 특히 이탈리아 여인처럼 질투해야 한다. 카트린느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를 잠시 노려보았다. 샤를로트는 고양이의 눈처럼 자신을 주시하는 그녀의 시선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잠시 후 카트린느가 나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실제 역사 속에서 신구교 간의 갈등으로 일어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을 소설화한 작품으로서 앙리 드 나발레는 후에 프랑스의 왕 앙리 4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또한 프랑스 국민 여배우 이사벨 아자니가 마르그리트 왕비로 분하여 만들어진 영화 여왕 마고의 원작이기도 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